네. 예, 저희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되게 날씨가 좋은 가을 날인데요. 풍성한 성취의 계절인 이 가을 날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굉장히 반갑습니다. 중소기업 클라우드 보급 확산 지원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본 사업의 운영기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AI 데이터 사업팀의 서호명 대리라고 합니다. 예, 오늘 행사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서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지역 설명회를 통해서 기업에서 클라우드를 보다 쉽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성과 및 클라우드 활용 전략에 대해서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 저희 주관 운영기관인 이노비즈 협회에서 사업 소개 및 주요 성과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지역 설명회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세션으로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성과 및 클라우드 활용 전략에 대해서 메가존 클라우드 안찬호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컨설팅 성과 및 클라우드 전환에 대한 발표를 맡은 메가존 클라우드 안찬호입니다. 네, 오늘 한 30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과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클라우드 전환을 지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앞으로 계획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모두 다 들으셨을 때 유익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으니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좀 준비한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클라우드 필요성과 도입 절차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엔 이제 컨설팅의 개요 부분, 그 다음에 추진 방법, 사례, 도입 후에 대한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제언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맨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한 방안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보안 부분은 저 다음에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 한승화 대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얘기를 많이 할 때 사실 온프레미스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첫 번째 페이지로 잡은 이유가 사실 온프레미스는 클라우드의 반대 개념은 아닙니다. 반대 개념은 아니고 온프레미스의 개선점을 보완을 해서 나온 것이 이제 클라우드고 사실 각각의 다 장점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클라우드를 도입을 할 때 이제 비교 대상으로 온프레미스가 나오는 것이지 어떤 반대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에 대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제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거나 뭐 서버를 갖고 있고 IT 인력들, 물리적인 공간들, 네트워크 여러 가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고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매년간 업데이트를 하고 매년 전략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기 됩니다. 그렇다 그 개념은 결국은 그 공간을 운영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까지 운영할 팀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또 보안성도 계속적으로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보안이 낮고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그 이후에는 그 다음 거 클라우드를 보게 되면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와 다르게 저희가 사용한 만큼 지불하고 또 저희가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만 지불하게 되는 굉장히 유연성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가 뭐 따로 공간이 필요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고
하드웨어나 뭐 소프트웨어 유지 인력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그 각각의 CSP사들이 매년 보안이나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유연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 서비스 종류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 뭐 크게 세 가지 많이 들어보셨을 이아스, 파스, 사스 세 가지를 좀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 좀 요즘에 이제 밀키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좀 간단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요리 공간만 필요로 했을 때 그 공간, 즉 이제 물리적인 공간, 전기, 뭐 물에 대한 수도 이런 것만 있는 공간을 저희가 요리한다고 가정하면 그게 바로 이제 이아스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미 그 공간 플러스 뭐 어떤 순두부찌개란다. 그럼 이제 순두부를 주문을 하고 대파까지 뭐 여러 이제 재료들을 주문을 한 상태에서 간다. 그러면 이제 파스입니다. 근데 갔을 때 전 이미 순두부찌개를 먹고 싶고 그 밀키트가 딱 준비되는 상태다. 그러면 사스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아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간만 필요하고 그 나머지는 다 저희가 요리에 대한 방법도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고객에게 줘야 될 때까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아스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파스는 그 위에 제가 재료만 갖고 어떻게 요리할지 고민을 하는 것, 즉 어떻게 서비스 개발을 할지 집중하는 기업에 유용한 종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있는 그대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IT 인력 없이 사용이 가능한 기업들이 이제 필요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외에 퍼블릭 클라우드 외에도 최근에 이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멀티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단순히 하나의 클라우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큰 장점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이제 각각 CSP사마다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점들을 각각 저희가 끌어다 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을 하게 되면 조금 유연성 있게 가격에 대한 경쟁력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반대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기존의 이제 온프레미스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여러 고객사들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보안에 관련된 좀 민감하신 분들 혹은 이제 제조 쪽이나 혹은 민감한 생산 데이터 혹은 보안, 뭐 지적재산권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것들을 보관할 때는 사실 클라우드에 조금 올리기를 꺼려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또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 팜 같이 그분 어떤 특정 고객만을 위해서 하는 상품도 있고요. 혹은 그대로 사용하는 온프레미스 조건에다가 그 외에는 뭐 ERP나 대외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게 뭐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또 클라우드에 올리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좀 조사를 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 한 1개월 전부터 제가 이제 서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근데 이제 클라우드 전환으로 하면은 요즘에는 사실 정부나 이쪽에서는 클라우드 전환도 있지만 클라우드 네이티브 혹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런 MSA에 대한 키워드를 꼭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로 이제 MSA나 이런 걸로 넘어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클라우드를 한번 도입을 하고 약하게 도입을 하고 이제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고요. 현재 있는 실질적으로 정부는 이 MSA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컨설팅 사업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뿐만 아니고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역시 정부뿐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민간이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제조사들은 클라우드로 갔다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앞에 나왔던 사용을 보게 되면 이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쇼핑몰이나 플랫폼이나 바로 서버부터 관리해야 되는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아스를 빠르고 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아스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이고 개발 툴이 있고 개발자가 있고 서비스 개발을 빨리 해서 다른 뭐 협업사들과 개발을 해서 빨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고 서비스 배포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파스가 유연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서비스를 사스를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나 운영 측면에서 도움이 돼야겠다. 그러면 사스를 바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컨설팅 사업을 하기 전에 이제 제가 단어들을 많이 이제 CSP, MSP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쓸 건데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단어들이 많이 이제 혼용이 되고 좀 뭐 공공연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가 정의하는 CSP와 MSP 역할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CSP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즉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아스, 파스, 사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MSP는 클라우드 도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체 클라우드 여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렇듯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이제 사전 컨설팅이나 컨설팅 내용을 포함해서 구축, 운영, 사후 관리까지 모든 영역을 저희가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표 업체를 보시면 CSP 같은 경우는 너무나 유명한 그 AWS나 뭐 구글 애주어가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KT 클라우드, 뭐 NCP, 카카오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가 있겠죠. 그리고 MSP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메가존 클라우드, 뭐 메타네티 플랫폼, 베스트 및 글로벌 등이 있고요. 이 중간에 보면 제가 삼성 SDS랑 LG CNS, SK CNC를 넣어놨는데 이 세 개 회사는 국내 대기업의 SI 회사입니다. SI 회사들은 사실 이 CSP와 MSP 역할을 그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도 갖고 있고 클라우드 CSP의 역할을 한 동시에 MSP의 역할까지 모두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간에 교집합에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도입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스텝인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컨설팅 단계가 들어가겠죠. 계획 단계가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축 단계, 세 번째로는 이제 운영 단계가 들어갑니다. 이 각각의 도입 절차에 따라서 고객과 MSP, CSP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컨설팅 단계입니다. 이때는 고객에게는 이제 당연히 변경할 대상을 선정을 할 것이고요. 뭐 요구사항 정의, 뭐 POC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할 예정이고 협의를 해야 되고 CSP는 이제 고객이 선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술 자문이나 교육을 해줍니다. 저희 MSP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컨설팅을 통해서 또 인터뷰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수를 산정하고 뭐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의 내용을 역할을 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축으로 들어갔을 때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을 통해 MSP가 제안한 그 아키텍처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테스트 일정이나 MSP 레벨을 협의를 하겠죠. 이 MSP도 아까 제가 앞선에 설명해 드렸듯이 결국 서비스입니다. 메인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결국 서비스는 단계별로 어떤 범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A 프리미엄 등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영역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그렇듯 이제 고객이 상품에 따라서 서비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MSP 같은 경우는 고객에 따라서 이제 그 고객의 원하는 부분 그것을 맞춰줄 수 있는 구축을 할 수 있는 담당자를 인선을 하고 또 관련된 산출물도 뽑아낼 수 있고요. CSP는 뭐 어떤 계약 처리라든가 필요한 기술 자문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운영 단계로 넘어갔을 때 고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축이 잘 됐고 운영이 어떻게 잘 넘어갔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MSP도 다시 이제 운영 안정화로 돌아갔을 때는 구축과는 다르게 이제 인수인계가 잘 됐는지 완료가 잘 됐는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고객에게 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앞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뭐 CSP나 MSP 키워드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함께한 이 컨설팅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24년도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 확산 심화 컨설팅이란 중소기업의 클라우드 전환 도입에 따른 로드맵 수립 방안 제시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전환에 최적화된 방법론을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비즈니스 환경과 IT 환경을 분석을 해서 방안을 제시하는 거고 또 그것에 맞게 어떻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제시, 마지막으로는 또 보안적인 부분까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컨설팅 할 때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했던 부분, 이제 지금 저희가 이게 1년차 사업은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은 아니고 이제
그 나이파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컨설팅 업무를 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이제 도입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뽑아내는 건데요.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인력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클라우드 관련된 사람을 뽑는 것도 어렵고 유지보수를 하는 것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했고요. 그 두 번째는 활용 방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더라도 어떻게 활용할지 경험이 있으신 분이 없고 어떻게 할지 전략에 대한 부분이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적인 측면인데 도입을 하고 구축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존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핵심 부분을 저희가 잘 컨설팅을 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방안을 마련해 드리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거 해결 방안은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각각 회사를 돌면서 현황을 파악을 하게 되고 또 최적화된 클라우드를 제시를 해드리고 그거에 맞는 각각 회사에 맞는 운영 방안들을 비용 최적화 같은 방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저희 컨설팅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심화 컨설팅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디테일한 개요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24년도 클라우드 서비스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 확산 사업을 위해 이제 목적 첫 번째는 국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 산업 경쟁력 강화가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환 사례 발굴을 위해 업무 환경 분석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이관 및 활용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공고를 해서 접수 시작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건 5월부터 12월까지이고요. 그리고 성과 점검은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총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현황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서 그 각각 비즈니스에 대한 현황을 분석을 했고 또 그것에 맞는 환경과 IT 현황을 분석을 하고 그것에 맞는 클라우드 도입을 도움드리게 됩니다. 조금 더 수행 방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환 도입 목표를 정의하고 이행할 수 있는 최적화 계획 방안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 분석입니다. 저희가 단순히 어떤 그 컨설팅을 다닐 때 그냥 그 뭐 섹터별로, 산업별로, 인더스트리별로 이렇게 딱 정해놓고 분석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각각 다 같은 인더스트리라도 그 회사마다 특징이 있고 회사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어떻게 키를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을 할 때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BM으로 9가지의 키 이니셔티브를 뽑아냅니다. 그 플러스로 그 기업 환경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뽑아내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내부 조사를 통해서 각각 기업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시장은 어떤지 트렌드는 어떤지 이런 것도 함께 조사를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매칭을 하게 되고요. 그것에 따른 성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성과 분석에 대한 이제 부분은 이제 뭐 민첩성이라든가 비용에 대한 최적화 부분, 뭐 효율성, 확장성 이런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 수행을 어떤 범위에 있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절차로 하느냐에 따라 제가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나눠놨는데 지금 좀 화면이 좀 잘 보이진 않는데 아마 착자에는 잘 보이실 거로 보입니다. 총 이제 페이스를 3개 정도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비즈니스 환경 및 IT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이때는 당연히 고객을 찾아가서 고객이 겪고 있는 상황들, 현황들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비즈니스 환경을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IT를 쓰고 있는지, 물론 엑셀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또 그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즈 2로 갔을 땐 그것에 맞는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과 요건을 정의합니다. 그것에 맞는 이제 사스나 뭐 대부분 이제 사스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데 그것에 매칭을 시켜서 이제 어떻게 나오겠다는 투비 구성도가 나오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도입하고 전환할지에 대한 방안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로 갔을 때는 그 도입과 전환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있는 이 페이즈 3에 대해서 제가 뒷장부터는 그 예시를 직접 저희가 한 컨설팅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이 페이지부터는 저희가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고객 사례이기 때문에 페이지에 나와 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겁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할 때 9가지 키 이니셔티브를 분석한다고 했었잖아요. 뭐 핵심 파트너십, 활동, 제안, 뭐 고객 관계, 세그먼트 이런 것들 분석을 하는데 이 업계 같은 경우는 의료계 업계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의료와 관련된 이 현황들을 각각의 인터뷰를 통해서 뽑아낸 거고요. 그냥 이렇게 뽑아만 낸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저희는 이걸 갖고서 2번 정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 실질적으로 고객에 갔다 온 컨설팅 팀도 있고 저같이 내부에서 내부 프로세스를 점검하는 팀도 있기 때문에 그 고객에게 직접 인터뷰를 해서 방문해서 따온 이 9가지 BM 캔버스를 바탕으로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이 패턴은 이 비즈니스는 뭐 의료 산업이기 때문에 의료 산업 같은 경우는 보안과 그다음에 고객 관리, 생산, SCM, MES 여러 가지 관리가 필요하구나. 혹은 또 이거 플러스로 마케팅 활동까지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인사이트를 첫 번째로 얻고요.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서머리를 구성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에게 그 9개 할 때는 인터뷰를 한 걸 바탕으로 이 패턴을 분석하고 서머리를 한 것은 끝나고 나서 다 고객에게 전달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환경을 분석합니다. 이것도 이제 물론 이제 고객이 전해주는 그런 파일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외부 자료들 혹은 이제 뭐 시장 조사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 레퍼런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 환경들을 분석을 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쪽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산업들을 조사한 예시 파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로 가게 되면 앞서 이제 페이즈 1에서 했던 비즈니스 현황 분석, 환경 분석, IT를 어떤 거 쓰고 있는지 분석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걸 다 일일이 목록화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록화 시키지 않으면 정리가 꼬여버려요. 그래서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각각 섹션별로 나눕니다. 비용, 민첩, 활용성, IT 현황 그걸 다 엑셀로 관리를 하거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목록화를 쫙 시킵니다. 그래서 2번째로 그거에 대한 그걸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를 선정할 것인지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서비스는 이거에 매칭이 된다. 이 서비스는 이거에 매칭이 된다. 그리고 나면 평가 비교를 합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할 때 단순히 하나만 서비스를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고객도 선택을 해야 되고 저희도 비용적인 거나 기능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2개 정도 서비스를 제안을 드리고 그것에 따른 평가, 3번째로 평가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또 이제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비용이 발생이 되고 어떻게 예산이 설정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되게 됩니다. 이런 절차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러면 어떻게 드리냐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사실은 서비스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근데 너무 복잡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결국 첫 번째는 비즈니스 측면, 그리고 2번째는 운영 측면입니다. 비즈니스 측면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마케팅이나 성과나 전략적인 성장적인 부분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클라우드 서비스 첫 번째 유형으로 분류를 했고요. 2번째는 그 내부 운영에 대한 효율, 뭐 자원 관리, 리소스 관리, 뭐 운영 관리 프로세스 개선 이런 것들을 운영 쪽으로 뺐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할 때는 cloud.or.kr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약 600개 정도가 서비스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등록된 상품 안에서 매칭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시로 갖고 왔는데 여기에 이제 그 사이트로 보시게 되면 서치로 만약에 뭐 ERP나 뭐 SCM을 검색을 하게 되면 몇십 가지 이렇게 등록된 기업들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596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ERP 검색하시면 잘 아시는 뭐 도존이나 여러 가지 업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할 때 제가 좀 항상 강조하는 게 제가 계속 인터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전 인터뷰도 있지만
중간중간 계속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클라우드 도입을 할 때 서비스를 검색을 하고 또 서비스를 선택을 할 때도 항상 고객과 인터뷰를 합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컨설팅에 대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10가지 중요 사항들 뽑아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매칭을 했는데 이것과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 10가지 주요 고려 사항들은 당연히 기능적인 부분, 뭐 비용적인 부분, 기능과 비용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분류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경험적인 부분, 성능, 뭐 유연성, UI, UX, 뭐 종속성 여러 가지들을 토대로 고객사들에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제 또 샘플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서비스병, 뭐 HR 이것도 아마 페이지에 없으실 건데 예를 들면 뭐 HR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럼 저희가 비교 서비스 1, 2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요청하신 유연성이나 그 HR 리소스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가능한 서비스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해드린 예시이고요. 또 아무래도 기능적인 부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첫 번째 이 카펙스나 오펙스로 나눴는데 이제 카펙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래를 위한 이제 투자입니다. 투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온프레미스적인 부분이죠. 저희가 설비를 투자를 해야 되고 공간을 대여하고 IT 네트워크 보안 여러 가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이런 초기 비용이 확 올라갑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카펙스적인 측면이 줄게 되겠죠. 단순히 이제 뭐 데이터 이전 비용, 클라우드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이나 뭐 교육 비용 정도가 투자 부분으로 이어지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오퍼레이션 측면, 오펙스가 이제 오퍼레이션 익스펜디처인데 이쪽에 이제 운영 측면으로 가면 이제 올라가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대한 자원 비용이 들어가겠죠. 또 그것에 따른 보안 비용, 뭐 보안 솔루션, 뭐 네트워크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오펙스 측면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나중에 제가 맨 마지막에 또 제언도 그 클라우드 도입 후에 중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1년 차에서는 클라우드 비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갖고 얼만큼 이제 크로스가 되느냐, 그 운영적인 효율적이나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설비 투자를 하는 것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로 활용하는 것이 언제 됐을 때, 뭐 2년 뒤가 됐을 때는 훨씬 더 이득이 된다. 이런 지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나면 어떻게 아키텍처가 구성된다라는 이런 아키텍처까지 저희가 고객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 3 같은 경우는 실행 로드맵인데요. 이전에 이제 비즈니스 환경도 다 분석을 하고 고객 상황도 분석하고 IT 분석했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도입과 정의를 내렸고 방법에 대해 아키텍처를 정의해 드렸죠.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실행할 거냐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숙도를 한 6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에 있는 성숙도를 판단을 했을 때는 한 레벨이 2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목표를 레벨 한 4 정도까지 그래도 성숙 단계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 컨설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과 분석인데 결과적으로는 얼만큼 이걸 잘 쓸 것이냐, 잘 썼냐라는 분석을 할 때 뭐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비용 절감적인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업무 편의성 그리고 보안적인 부분, 그다음에 효율성 이 4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성과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뭐 키 이니셔티브 그다음에 뭐 10가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성과 지표를 뽑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거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4가지를 저희가 뽑아내서 성과 지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컨설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프로세스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10개사를 집중 지원을 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성과 측면의 4가지인데 이거 3가지긴 하지만 거의 아까 앞서 말씀드린 성과 지표랑 똑같습니다. 업무, 비용, 효율성, 뭐 운영 측면, 정보 보호. 네, 앞서 말씀드린 성과 지표랑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10개 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 10개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10가지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도 부족하고 내용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두 개 기업을 갖고 왔습니다. 이것도 아마 페이지 없으실 거예요. A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료를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납품하는 기업이에요. 의료 기업은 아무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인더스트리라고 하더라도 고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제 앞으로 B 기업을 말씀을 드릴 건데 똑같은 의료 산업인데 다른 레퍼런스 갖고 왔습니다. 이 A 회사를 보게 되면 소재를 활용해서 생산을 해요. 그리고 생산하고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생산과 출하, 수출, 고객 관리 이 하나의 SCM 프로세스가 되게 복잡한 기업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의료기기나 화장품의 관리, 생산부터 출하, 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 사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고객 세그먼트도 분리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분리해야 되고 또 생산되는 모델도 분리해야 되고 고객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관리가 필요한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맞는 사스를 공급해 드렸고 그 결과 이제 업무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디지털화가 되고 수치화가 되고 대시보드로 다 이게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여기 B 기업인데 똑같은 의료 산업이에요. 근데 여기는 컨텐츠 제작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병원, 그 다음에 뭐 의사, 회사들을 상대로 이제 플랫폼을 파는 거예요. 뭐 교육 플랫폼이나 어떤 뉴스 기사나 이런 걸 파는 거죠. 아까도 똑같은 산업인데 성향이 다르죠. 그래서 컨텐츠를 자기네들이 막 제작을 하고 뉴스레터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마케팅에 대해서 대안을 해주거나 마케팅을 하게 해주면서 대신해주면서 이렇게 돈을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IT 인프라나 이런 것이 조금 열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또 사스에 대한 이런 마케팅이나 뉴스나 레터를 활용할 수 있는 IT 사스 부분을 서비스를 추천을 드렸고 그것에 따라서 데이터로 수치화되고 또 업무 효율성이 증가한 사례입니다. 이게 사실 컨설팅 도입할 때 초기 애로사항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있었잖아요. 뭐 인력적인 부분, 효율적인 부분, 운영적인 부분.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처음에 안내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절차도 안내드리고 어떤 클라우드가 좋고 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이런 것들을 안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산출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입 이유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도입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은 이게 계속 연장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2차, 3차 년도까지 가는 사업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1차 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럼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전보다는 컨설팅에 대한 시간이나 역량을 다 쏟아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비용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을 청구해야 되는데 또 비용을 내기도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꼭 그 내부 경영진 분들과 그리고 담당자분들은 컨센서스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카펙스랑 오펙스 측면에서 우리가 현재 수준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성도 보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도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각성, 다각성을 여러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은 돈이 돈이 이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일시적으로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느 순간 되면 크로스가 되는 거를 내부 경영진 분들과 그리고 IT 담당자 분들은 꼭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클라우드 그리고 이 사스를 도입하는데 더 효과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다음은 컨설팅 이후의 방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컨설팅 해드리고 만약에 도입과 전환이 됐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구축이 끝나고 났습니다. 그러면은 구축된다고 해서 사실 이게 서비스가 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구축이 된다고 했을 때 제 경험상 이걸 100%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0%였습니다. 항상 바뀌어요. 운영 측면에서 안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축부터 운영까지 갔을 때 아키텍처는 그냥 바뀐다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서비스도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자가 보는 시선에 따라서 최적화라는 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축을 하고 끝나고 났을 때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같은 MSP 회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 같은 경우도 다 전문 인력들이 있고 또 다양하게 클라우드 기술 전문가들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운영 각각 CSP마다 핵심적으로 부서들이 있어요. CSP 담당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이제 장애 감지죠.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고객에게 비용 최적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애가 나면 고객의 생산성이나 이런 비용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24시간 장애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자원들을 관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키텍처가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3개월 정도 동안의 수치를 바탕으로 라이트 사이징 그리고 비용 최적화를 컨설팅해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비용이 줄어들겠죠. 단순히 그냥 운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하는 방법이나 방식이나 그런 자원에 따라서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 기반으로 이거는 줄이면 얼만큼 비용이 줄어듭니다 라는 컨설팅까지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전문 인력들, 뭐 아키텍처들 이렇게 최적화 방안을 공유를 해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국내에서 MSP 기업으로는 1등 회사로 되고 있고 인력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보안 관제실 센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산에도 센터가 247로 운영할 수 있는 센터가 있고 또 서울도 있고 최근에 저희가 과천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천까지 하면 서울, 부산, 과천 이렇게 세 개의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 마치고 보안에 대해서 한승화 매니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승화 매니저입니다. 예,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보안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단순하게 악성 해킹 메일을 조심하라, 뭐 랜섬웨어를 조심하라 이러한 일반적인 보안 사항들도 많을 텐데 그런 보안 사항들은 어디서나 좀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그 뒤에 설명드린 정보 보안 방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한 번씩 그 내용들을 보시고 우리 회사에 좀 적용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건지 아니면 우리 회사의 자체적인 어떤 보안적인 사항들은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셀프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 그 클라우드 그 지원 포털을 통해서 또 서비스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중소기업을 나가면은 한 4가지 사항들을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분들에게 정보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보안적인 이슈, 그러니까 뭐 우리 회사가 뭐 해킹을 당했던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자료들이 유출되었다든지 이런 이력들을 조금 여쭤보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키고 싶으신 정보보호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보호 대상이라고 하면은 고객 정보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영업 데이터, 그리고 사내 어떤 자원들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T 보안 조직, 그러니까 IT 보안 담당자들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사항들은 필수적인 그 중소기업이 이제 정보 보안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끼신다면은 이런 4가지 사항들을 좀 자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었고, 실제적인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A라는 기업에 정보보안 솔루션을 따로 도입하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정보보안을 NAS 서비스, 그러니까 NAS를 도입을 해서 폴더 관리를 하고 그 폴더를 통해서 그 자료들을 공유하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NAS는 정보보안 솔루션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NAS에 대한 부분도 공용 아이디와 공용 패스워드를 직접적으로 그 공용 아이디와 공용 패스워드를 사용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 유야무야 해가지고 다 같이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 보안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기업에서도 잘 체크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은 좀 판단을 해서 체크를 하고 그 뒤에 저희는 이렇게 적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해드리는데요. 크게 한 3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 보안, 그리고 두 번째 내 서비스에 대한 보안,
그리고 어떤 컴플라이언스에 따르는 관리적 보안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업 내부 보안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에 대한 자원, 인력 자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산된 기업 내부 자료가 될 수 있고 인력 자원에 대한 보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정보라든지 영업 비밀 정보들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끔 어떤 기업 내부에 대한 보안이 또 필요할 거고요. 자원이 기업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보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보안인데요. 서비스라는 거는 뭐 플랫폼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조 회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제조에 대한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자체적인 서비스들이 어떤 기술들이 외부로 위출되지 않게끔 또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적 보안인데요. 관리적 보안이라는 거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컴플라이언스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업 규모나 매출액에 따라서 관리받고 있는 관리적 보안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가지고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두루 체크를 하신 다음에 우리 기업에 필요한 어떤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는 어떤 것일지 또 판단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조직과 업무 및 프로세스, IT 인프라 및 솔루션을 고려해서 어떤 보안적인 사항들을 공고를 좀 드리는 게 있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써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보안을 강화한다는 것들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기업에서 체크리스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 내부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때 보안 기술에는 어떤 내부 시스템 개정 및 권한 관리, 사용자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어떤 비용적인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어떤 컨센서스가 통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쉽게 도입을 할 수 없는다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과 도입 검토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지는 고민을 같이 해보신 다음에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런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드리는 가이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적 보호 조치와 기술적 보호 조치가 있는데 이 두 부분에 우리 기업이 어떤 데에 해당되는지를 좀 봐주시면은 우리 기업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야 되는지 어떤 보안적인 부분들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조업에도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일정 매출액이 이상이 되면은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ISMS 인증이 의무 대상자로 지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국가에서 하는 컴플라이언스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하시다면은 이런 체크 사항과 가이드를 참고하셔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를 보고 적절한 적용 방안 공고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어떤 기술적 보호 조치라든지 관리적 보호 조치를 검토를 해서 주요 취약한 보안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에 대한 내용들을 샘플로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정보보호 인력이 구성이 없으나 사업 확대에 따른 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비밀보호에 따른 내부 통제에 대한 PC 보안 솔루션 도입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공고안을 좀 드리면서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 분야와 IT 인프라 및 솔루션 분야에 적절한 공고안을 드리면서 자체적으로 좀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을 드리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샘플 2가지가 남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관리적이나 기술적 보호 조치를 안내해 드리는 상황에서 기업 내부적으로 스스로 좀 하실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이번 사업을 안에서도 클라우드 숲에 또 여러 가지 정보 보안 솔루션들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총 4가지 세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세션 같은 경우는 PC의 데이터의 유출에 대한 어떤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DLP 솔루션이라든지 DRM 솔루션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USB 저장 배치 통제를 통한 데이터 보호 관리 기능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안내를 드린 다음에 우리 기업은 PC 보안과 바이러스 백신이 좀 필요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도입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플랫폼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온라인이나 앱 서비스를 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웹 보안이나 DB 보안, 서버 보안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셔가지고 기업의 보안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인데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아스 서비스를 쓰시는 기업, 서비스 인프라를 도입하시는 기업 같은 경우는 와프라든지 침입 차단 방화벽이죠. 와프라든지 침입 탐지, 보안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적용을 하시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아스 서비스에 대한 보안 진단과 시스템 운영자, 개발자 등 악성 코드 유입 방지를 위한 보안 관리적 서비스 사용을 또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들까지 공고안을 좀 참고해서 기업 내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 필요한 부분이 또 클라우드 숲 OR.kr에 또 클라우드 지원 포털에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보안적인 부분들도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메가전 클라우드에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가전 클라우드에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저희 두 번째 세션으로 저희 이제 주요 운영기관인 이노비즈 협회에서 이제 사업 소개 및 성과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노비즈 협회 천만우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결국에는 클라우드의 도입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으실까, 결국에는 그 부분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그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 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 그리고 이제 세부 지원 내용, 기관별 역할, 지원 우수 사례 소개 및 기타 안내, 그리고 추진 일정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을 보시면요, 전국의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지원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보통 이 사업 목적을 좀 이렇게 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국에는 이제 사업 계획서를 사용을 하실 때 이 사업 목적에서는 벗어나는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이게 모든 정부 사업들이 공통적인 공통사항인데요.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사업 신청을 하실 때 작성을 하시면 안 되세요. 본 사업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그러니까 도입이라고 하면은 신규 도입입니다. 신규 도입을 지원을 하겠다, 이 내용인데, 어떤 분들은 기존부터 쓰던 클라우드 서비스를 단지 비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했다고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평가위원분들한테 좀 좋은 점수를 받으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업 신청을 하실 때 이 도입 목적을 꼭 명심을 하셨다가 같이 그 옆에 두시고 작성을 하셔야 되십니다. 이 사업 목적을 생각을 안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기업의 니즈만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약간 그냥 좋은 말만 쓰게 되시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대상은 이제 국내 중소기업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국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공급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글이라든가 그런 MS라든가 해외 서비스는 지원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국내 기업이 공급하는 서비스를 국내 기업이 지원을 받으시는 형태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은
아직 2025년도 사업은 아직 현 시점에서는 지금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년도 5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총 8개월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세부 추진 일정은 아무래도 좀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최대 8개월분의 이용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컨설팅과 가이드 제공,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컨설팅은 앞전에 소개해 주신 그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 이제 집중 지원 컨설팅이라고 해서 집중 지원 10개사를 이렇게 1대1로 좀 심도 있게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그 밖에 모든 기업의 경우 이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해야 되는지 온라인 컨설팅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전환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예산안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4월까지 이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발굴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공급 기업들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의 서비스가 본 사업의 이제 포털 사이트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월부터는 이제 국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이제 도입 지원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 간에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계약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메가존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뭐 ERP가 될 수도 있고 뭐 회계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룹웨어라든가 뭐 각종 이아스 서비스, 뭐 회계 보안 그런 각종 서비스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소기업은 업종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업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뭐냐?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해 드립니다. 클라우드 전환 지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기업에서 클라우드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뭔가 엑셀 파일이든 다른 그냥 일반 프로그램이든 뭔가 DB를 갖고 있으실 겁니다. 뭔가 좀 사용하시던 게 있으신데 그것을 이제 클라우드로 올리는데 아무래도 올리게 되면은 이제 그 공급사에서 일회성으로 뭔가 좀 그 DB도 전환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 드려야 되고 뭔가 좀 그런 일종의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에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료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하신 부분이 되실 수 있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이용료 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을 기준으로 사용 요금의 20%는 자부담금입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 사업에서 자부담금이 없는 사업은 이제 사실상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부담금은 무조건 일정 부분은 좀 부담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래서 이 자부담금 때문에 지원을 무조건 많이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그렇지는 않으십니다. 그만큼 자부담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메가존에서도 좀 설명을 드린 게 이 사업이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그 내년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계획이 미리 있으셔야 된다. 아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부담금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도입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먼저 데이터 기반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이 사업에 선정이 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제 500개가 넘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중에 과연 어떤 거를 써야 될지 그거를 고민하시다가 한 달, 두 달 그렇게 그냥 흘려버리시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마다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이겁니다 하고 그 서비스를 추천을 해드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컨설팅 이제 모든 그 신청하신 기업들이 수행을 하시게 되고요. 지원을 받으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상징적인 그러니까 집중 지원 기업이라고 해서 올해 기준으로 10개사를 별도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 10개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존과 같은 이제 그 클라우드 전문가 집단에서 1대1로 좀 심화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려서 이 서비스를 이만큼 사용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 효율적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1대1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10개사 지원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아서 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별 역할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비영리 기관이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공급기업으로 좀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수요기업으로 이제 사업 참여를 좀 이렇게 관심 있으셔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3자 간 이렇게 역할이 구별이 돼 있습니다. 저희 운영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의 서비스 계약 관리 그리고 이제 지원금을 정산하고 지급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기업 같은 경우는 이 사이트 그러니까 그 저희 사업 그 포털에 이제 등록이 되신 그 수많은 서비스를 공급하시는 업체들이고요. 공급기업은 말 그대로 수요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제 지원금을 운영기관을 통해서 올해 기준으로 이제 80%를 공급기업이 이제 대신 수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기업은 이제 뭐 자부담금 납부 그리고 서비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서비스를 사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서비스를 사용을 하지 않으시면 본 사업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서비스를 도입을 했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되면은 이제 지원금 자체가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사용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그 우수 사례 기업 중에 두 가지 업체를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좀 실제 사례를 좀 소개를 드려야 아무래도 좀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개 업체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이브리지 같은 경우는 공항 라운지 서비스를 그러니까 어플로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공항이나 뭐 김포공항 갈 때 그 라운지를 이용을 하려면 이제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자체 서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플에서 이벤트를 한번 합니다. 이벤트를 하니까 그 사용자가 폭주가 돼서 자체 서버가 감당이 안 돼서 이벤트 때문에 이제 서버 용량을 넘어서게 돼서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작년에 지원을 받으셔서 클라우드로 그 서비스 그러니까 자체 서버를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나더라도 늘어나는 만큼 그 자동적으로 이제 서버 그러니까 클라우드 용량도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 없을 때는 다시 이제 낮출 수도 있게 됐고요. 그래서 뭐 장애 처리 시간이 뭐 2시간에서 이제 10분으로 단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체 서버를 운영하던 비용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그 유휴 이제 뭐 유휴 자원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비용 절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 러닝팩토리 같은 경우는 사이버 교육, 우리 그 이제 의무 교육 같은 거 이제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런 온라인 교육을 지원을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자체 서버를 운영을 했는데 자체 서버를 운영하게 되면 회사의 서버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관리나 이제 보안 위험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해당 업체 같은 경우는 많은 직원들이 이제 외부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업무 협업을 그냥 이메일로만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자체 서버도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도입을 했고, 이제 이메일로만 협업을 하던 것들을 이제 각종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그 협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도입한 결과 이제 IT 운영 비용이라든가 이제 사내 협업 강화라든가 그런 그 인력 효율화는 이제 서버를 운영하는 인력이 이제 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효율화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곧 연말이고요. 해가 금방 또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내년도 추진 일정 아직은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표가 그 공급 서비스 모집 공고는 한 2월부터 3월까지로 목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는 이제 공급 서비스가 세팅이 이제 어느 정도 돼가고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2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한 2월 말쯤부터 한 4월 초쯤까지 이제 모집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전에 이제 뭐 공급 서비스라든가 이제 선정 평가가 다 마무리가 돼야 이제 수요 기업들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 기업 선정 평가가 4월 달 진행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1순위 기업 거의 한 9대1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기는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좀 사업 계획서 같은 거를 사업 목표에 맞춰서 잘 쓰시라고 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 이제 그 수요기업 선정이 이제 무조건 뭐 기업 규모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해서 어떤 효율을 만드실 건지,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계획이 그 사업 신청하실 때 어느 정도 계획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쟁률도 높고 해서 아까부터 계속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고요. 수요기업 선정이 4월 달에 마무리가 되면 5월부터 12월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은 5월분 비용부터는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서비스를 어떤 거를 사용을 할지 이거를 고르시다가 그냥 뭐 7월, 8월까지 넘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을 또 지원을 못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사업 선정이, 물론 사업 선정 전에도 어느 정도 어떤 서비스를 써야 될지를 계획에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바로 그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지원을 온전히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클라우드 이용 유지율 조사, 그리고 이용 점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이제 그 직접 기업에 방문을 해서 이제 사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기도 하고, 전화로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지 여쭤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 좀 지나치게 높다 하면은 별도로 이제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이 비용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 일정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게 좀 참 죄송한 게, 이게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좀 상세한 계획이 안 나와서 뭔가 좀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조금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실 거예요. 궁금한 사항들은 이제 끝나시고 이제 제 자리로 오셔서 좀 이렇게 질문들을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노베이션 협회에서 두 번째 세션 마무리해 주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지역 설명회를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 네, 평안한 가을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